2003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미국 플로리다로 가는 대서양 횡단 비행기. 당시 67세였던 도로시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딸과 함께 해당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중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며 구토를 하기 시작한 도로시. 심장 통증까지 호소하던 도로시는 급기야 기내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심장 통증이면은 심장마비가 이제 온 것 같고요. 비행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사를 가르는 골든아워. 1분 1초가 다급한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기내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Attention. Is there a doctor on the plane? There is a passenger in need of assistance. 진짜 누구든 있었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찾게 되잖아요, 저런 상황에서. 일단 산소가 차단되자마자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해요. 완전 뭐 운명의 신에게 맡겨진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간 뒤 자리에서 일어난 한 승객. 제가 의사입니다. 환자 상태 보겠습니다. 의사가 있었어? 있었네. 있었어. 있었네, 진짜. 천만다행.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를 찾는 안내 방송이 나간 뒤 기내 좌석 위로 호출벨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더니 저도 의사입니다. 저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 저도 의사입니다. 나도 의사인데요. 의사로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로시에게 달려온 의사. 아니 뭐 종합병원 MT 가는 무슨 날이야? 당시 기내에는 무려 15명의 우와. 의사가 탑승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두 심장 전문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우연이다. 도로시님은 정말 천운이셨네요, 진짜. 그 다음 비행기 타서도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러니까. 15명의 심장 전문의들은 다름 아닌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심장학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맞네.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겁니다. 의사 한 명은 도로시에게 산소를 공급하고요. 또 다른 의사는 혈액을 묽게 할 링거를 준비. 또 다른 의사들은 맥박과 혈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15명의 의사는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요. 그렇게 어벤져스급 심장 전문의들이 힘을 합친 결과 정말 운명적으로 도로시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이분은 분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문의들이 또 15명이 체계적으로 저렇게 와 저분은 진짜 계속 사셔야 했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노스캐롤라이나에 비상 착륙한 뒤 도로시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입원 치료 끝에 운명처럼 회복. 무사히 딸 크리스틴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비행기에서 내렸다는데 왜 이렇게 처치가 완벽하죠? 이렇게 완벽한 응급처치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딸은 또 어떡하냐고. 만약에 어떡해. 자기 결혼식을 오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그래.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생각하기 싫다. 진짜 신이 도와준 것 같죠. 신이 도왔어. 2014년 3월 17일 브라질 포스 두이구아수 남성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한편을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트럭에서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는 아이고.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뿅 하늘로 솟구치다가 곧장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추락했습니다. 아이고야. 운전 중에 작은 돌 하나 요만한 거 날라와도 팍 찍히잖아요, 유리에. 얼마나 놀래. 네. 근데 지금 깨지기도 보니까 하고. 뭐 작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로 날랐을 정도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고. 자전거 운전자 A씨 역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 펼쳐졌는데요. 보고도 믿기 힘든 사고 당시의 장면에 담긴 CCTV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변을 좀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도로거든요. 뭐야? 저게 뭐야? 뭐 날라오죠? 그대로 착지. 뭐 알라딘 양탄자예요? 뭐예요 지금 저거? 자, 뭐가 이렇게 알락하게 추렁추렁하면서 딱 오는데? 자전거를 타다 A씨 곁으로 트럭 한 대가 쌩 빠르게 지나간 거 보셨죠? 바로 저 트럭에서 낙하한 적재물이 매트리스. 그러니까 이 무슨 기막힌 운명적 타이밍인 걸까요? 이건 이벤트네요. 그렇습니다. 정작 A씨를 친 매트리스가 사고 충격으로 A씨의 몸이 잠깐 붕 떠올랐다 추락하는 사이 A씨의 몸 밑으로 그대로 슬라이드. 너무 재밌었겠다. 진짜 웃긴다. 아, 이거 죽다 살아난 거지. 뭔 재미야.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살아난 거야. 결국은 살았다는 걸 생각하면 재밌는 건 맞는데 저 순간에 진짜 무서워 죽었을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탁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었을 A 씨는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푹신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면하게 된 겁니다. 야, 저걸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장면 찍는데 NG 한 200번 날 것 같은데? 못 찍지 저거는. 나를 친 매트리스가 어떻게 내 밑에 깔리냐고. 살팔자인 거예요. 살팔자. 사고를 당했으나 멀쩡했던 A 씨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파손된 자전거를 살피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날 A 씨는 어떻게든 살 운명이었던 건 아닐까요?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절도죄로 재판정에 서게 된 50대 남성 아서 부스. 근데 그날은 그의 인생을 바꾼 운명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 나 이거 봤어. 그날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아서부스를 본 판사는 느닷없이 미소를 짓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중학교 동창이구나. 다름 아닌 재판을 맡은 판사 민디 글레이저가 아서부스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나냐. 그러니까 얼마나 어. 부끄럽고 또 후회되고 또 슬프고 나도 잘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피의자와 판사로 만난 거잖아. 그렇지. 게다가 글레이저가 기억하는 아서부스는 수학과 과학에 능통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도박과 마약에 손대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다가 재판장에서 동창생과 판사와 범죄자로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된 것이죠. I'm sorry to see you.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아이고. 무슨 말이 나오겠니?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근데 또 sorry.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어. 또 판사 친구는. 얼마나 저 진짜 아유. 아, 심지어 판사가 자기를 좋은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 거에 더 놀랐을 것 같아요. I hope you were able to. 아서부스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글레이저는 아서부스에 대해 징역 1년과 보석금 4만 3천 달러를 선고. 근데 이 둘의 운명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제외한 것만으로도 운명적이었지만 이날의 만남이 아서부스의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아서부스는 꿈이 있던 시절의 자신을 기억해준 글레이저 덕분에 개과천선.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10개월 만에 모범수로 석방됐습니다. 자기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는 게 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든 요인이었던가 봐요. 나도 잊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준 거잖아. 글레이저와도 더 이상 주의수와 판사가 아닌 친구 신분으로 다시 조우하며 정직한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2022년 미국 켄터키주 한 치과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파티에서는 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일명 하얀 코끼리 선물 교환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게임인데요. 이 모든 참가자가 포장된 선물을 준비하고 제비뽑기로 선물을 선택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참가자가 선물을 공개하면요. 이후 참가자들은 각자 앞선 참가자가 뽑은 선물을 빼앗거나 공개되지 않은 선물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 해당 치과의 직원으로 일하던 로리 제인스 또한 두근두근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게임 초반 제인스는 평소 자주 가는 대형 할인 매장에 25달러 한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제인스의 상품권을 가져갈래요. 제인스, I'm sorry. 자, 다른 참가자에게 그 선물을 빼앗긴 제인스. 실망한 제인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선물을 골라야 했습니다. 제인스가 고민 끝에 내렸던 결정은요. 새로운 선물을 선택할까? 에이, 모르겠다. 제인이가 뽑은 저 스크래치 복권이나 뺏어야 되겠어. 설마 복권 당첨됩니까?
설마 복권 당첨되나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러지 맙시다. 여기 이러면은 당첨되면 이거 싸워야 돼요. 이러면 여기 분위기 되게 애매해져. 그럼. 자, 모두들 스크래치 복권은 당첨 확률이 적다고 생각했는지 그 누구도 제인스의 복권을 욕심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복권을 긁어본 제인스. 어머머. 당첨이냐 꽝이냐? 그녀의 운명은 아 진짜 설마다 진짜. 당첨이냐 꽝이냐? 그녀의 운명은 아 진짜 설마다 진짜. 첫 번째 복권이 운 좋게도 50달러. 하나 약 6만 5천 원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인스가 자신의 선물을 뺏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얻은 복권은 한 장이 아니었고요. 2장이었습니다. 어떡해. 아 진짜 설마. 그리고 나머지 복권 한 장의 결과는요. 1, 10, 100, 1000만, 10만? 대체 이게 얼마야? 제인스는 해당 복권의 최고 상금인 17만 5천 달러. 미쳤네. 한화 약 2억 3천만 원에 당첨. 무려 약 108만 분의 1이라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아니, 야, 한순간에 뒤바뀐 두 사람의 운명.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의 장난 아니었을까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신입생으로 만난 리스마와 로아야. 어머, 너도 모로코 출신 캐나다인이야? 나도. 오? 너도 예비 의대생이야? 나도. 자,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은 성격도 잘 맞아 금세 친구가 되었는데요. 미국 대학교에서 모로코 출신 캐나다인이 둘이 만난 거네요. 너무 신기한데?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 두 사람은 이미 만난 적이 있던 사이. 진짜? 혹시라도 뭐 잃어버린 뭐 자네, 뭐 쌍둥이 이런 거 아닙니까? 둘의 기막힌 인연이 밝혀진 이 계기. 2학년이 되며 더욱 친해진 두 사람은 룸메이트가 되기로 결정했고요. 이사하는 날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던 로아야는 이사를 도와주던 니스마의 아버지를 엄마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당신은? 뭐 옛날 여자친구예요? 오 마이 갓. 네? 자, 두 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접근하시네요. 저는 오 마이 갓만 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니스마의 엄마와 로아의 엄마가 절친. 아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네. 16년 전까지 베스트 프렌드였고요.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던 사이였던 겁니다. 와. 엄마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대학 시절 가장 절친했던 친구 사이로 각자 결혼 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았는데요. 니스마의 동생의 탯줄을 자르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다름 아닌 로아의 엄마였습니다. 진짜 친했네. 진짜 절친이네. 하지만 로아의 가족은 캘리포니아, 니스마의 가족은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요. 당시엔 휴대폰이나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아 그대로 인연이 끊겼다고 합니다. 두 엄마는 SNS가 활발해지면서 서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뒤 이 두 딸로 인해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 가족들은.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떻게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면 정말 멀리 떨어졌네요. 멀리 웨스트 떨어졌어. 코스트. 그 이스트 코스트에 있는 친구가 캘리포니아까지 대학을 잘 도왔네요. 아마 어렸을 때 뭔가의 느낌이 남아 있어서 좀 빨리 친해졌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익숙하다. 뭐 알던 사이라 친해진 게 아니라 뭔가 이끌림이 있겠지. 깊고 진실된 마음으로 맺은 인연들은 헤어지더라도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 되는 건 아닐까요? 두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와 딸인가요? 사진 속의 인물이 전 동일 인물 같아 보이거든요. 거의 진짜 이목구비가 너무 엄마와 닮았어요. 딸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나는 웃는 입이 너무 똑같아서 응. 치열도 그렇고 동일 인물. 동일이. 그냥 엄마와 딸. 틀렸습니다. 에이씨. 사진 속 여성은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놀라운 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여성의 품에 안긴 두 그리고 아기가 아기가 지금 부자 관계란 사실입니다. 뭐라고? 두 아기가요. 아기가 과연 어떤 운명의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2020년 1월 데이빗 콜드웰은 미국 뉴저지주의 한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0주 일찍 아들 제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인은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제인의 운명은 아버지 콜드웰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30년 전에 이 병원 치료실에 있었어. 우리 제인처럼 예정일보다 6주 일찍 태어났거든. 이 10주나 6주면 사실 빨리 태어난 건데. 기가 막히게 닮은 두 사람의 운명,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콜드웰은 지난 추억을 회상하며 약혼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아기 수첩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잠깐만 자기야, 이분 우리 아들 돌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아니야? 아기 수첩 속의 사진에서 발견한 낯익은 간호사의 얼굴. 자세히 보니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간호사의 품에 안겼던 겁니다. 그 묘한 운명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두 사람은 아들 제인을 담당하는 간호사 리사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란 간호사 리사. 1986년 6주 일찍 태어난 콜드웰을 돌본 사람과 2020년 10주 일찍 태어난 제인을 돌본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묘한 건 해당 병원 치료실에서 돌보는 아기는 매년 1,500여 명, 규모가 큰 대형 병원으로요. 수십 명의 간호사가 조산아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빠와 아들 모두 같은 병원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똑같은 간호사의 품에서 케어받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리사가 병원을 옮겼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은퇴했거나 업무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바뀔 수도 있고. 딴 병실로 아니, 가고. 1,500명을 돌본다면 사실 미국은 뭐 이직도 훨씬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귀한 인연이다 저것도. 30년의 시간을 넘어 콜드웰을 보살폈던 간호사가 그의 아들을 또다시 돌본다. 세상에 나온 특별한 순간에 나와 내 아들을 돌봐준 귀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이 아닐까요?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앨리스. 그녀는 2013년 8월 4일 둘째 딸 젠을 출산했지만 젠은 안타깝게도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이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던 앨리스는 매년 8월 4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추모식을 열어 젠의 생일을 기려왔습니다. 5개월이면 뭐 정말 품속의 아기잖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진짜. 그러던 2017년 8월 4일 또다시 돌아온 딸의 추모식. 하지만 앨리스는 운명적으로 찾아온 뜻밖의 손님 때문에 죽은 딸의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앨리스는 이날도 어김없이 젠의 생일을 기리기 위해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복통. 아, 손님이 그 복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허. 어디 좀 많이 아픈 게 아닌가 좀 불길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로부터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임신 9개월인데 벌써 진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출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앨리스는 본인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젠을 잃은 충격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마치 기적처럼 운명처럼 다른 날도 아닌 죽은 둘째 딸의 생일날 갑작스럽게 아이가 탄생, 새로운 생명이 마치 선물처럼 찾아온 겁니다. 이에 앨리스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았던 건지 너무 조용히 우리 곁으로 와줬어요. 딸과 저는 말할 수 없는 운명 같아요. 근데 참 뭐 오기자나 저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애가 안에서 놀기도 하고 발로 배를 차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태동도 심하기는 뭐 엄청나게 심한데 깜짝 소식이지만 너무 좋은 또 아. 선물이라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앨리스는 딸의 이름을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의 줄임말 미라로 짓고 젠의 추모식을 9월 3일로 미루어 출산 축하 파티와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근데 젠의 생일날에 더 이상 슬픔에 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태어난 아이라면 그것도 배려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저 사진에 보면 이제 어머니의 또 감격한 얼굴이 음. 참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네요. 죽은 언니의 생일날 운명처럼 태어난 미라. 어쩌면 더 이상 슬픔 속에 살지 말라며
하늘에서 제니 보낸 선물은 아니었을까요?